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최고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다시 집회를 열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딸들은 현재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살 길이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꼭대기에 서고 싶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입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언급하며 판결에 대한 반발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허위 발언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피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발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알려진 고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대선 당시 그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2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수차례 해외 출장 및 회의에 함께했으며 그와의 업무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성남시와 개발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고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당의 결속력 약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현직 당대표로서 첫 번째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중적 지지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실의 법정뿐만 아니라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도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도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재판의 결과가 그의 정치적 운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금액 규모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적 거짓말이 유권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이 민주당의 총선 준비와 여론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뒤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번째 장외 집회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라는 주제로 제3차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전날 자신에게 내려진 1심 판결 이후 첫 공개 발언으로 이 대표의 결백 주장과 정치적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를 판결 불복이자 사법부를 향한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장외 집회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선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그 대가는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진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행동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측의 판사를 향한 겁박이 계속해서 최악의 양형 사유로 쌓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이는 중형을 선고하는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행동이 법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법적 윤리와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장외투쟁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당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행태가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거리로 나서 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에 의존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전략이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장외 집회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전방위적 정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정치적 무리수로 규정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결집력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전략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쇼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이러한 대립은 앞으로의 정치적 국면에서 더 큰 갈등과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더욱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행동을 총선 전략의 주요 소재로 삼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양당 간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